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고려의 건국과 귀족사회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울 겁니다. 특히 우리 학교 이름이 왕선이죠. 그래서 이 왕선이라는 학교 이름 자체가 태조 왕건이 이제 견훤과의 싸움, 그리고 이제 고려의 통일 과정에서 좀 나름 이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역사가 좀 있지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역사도 한번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해당 페이지를 보면서요. 우리가 오늘은 고려의 건국 부분을 좀 주요하게 배울 것 같습니다. 일단 역사 속으로 에피소드를 좀 보면 호족과 혼인관계, 이거 체크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태조 왕건은 이제 통일을 전후해서 각 지역의 호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연합이에요, 연합. 혼인관계 이퀄 연합이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번으로 가서 고려가 호상국을 통일하다가 있네요. 그죠? 이런 고려가 호상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번 수업 때 호상국의 건국 과정, 그다음에 호상국의 이제 뭐 형성과 발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봤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궁예를 넘어서 이제 태봉을 이제 장악한 사람이 바로 호족 출신의 왕건이었습니다. 이 왕건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제 여러 활동을 해서 후고구려라고 하는 태봉의 이제 나라, 태봉이란 나라의 좀 중요한 지위에 올라갔었습니다. 시중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태봉의 신하가 이제 왕건을 주대를 했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궁예의 정책, 이런 궁예가 약간 민심을 잃었다 하는 정책을 좀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봉의 신하들이 왕건을 추대하는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왕건은 태봉이란 나라 대신 이제 나라 이름을 고려란 이름으로 바꾸었죠. 고구려 계승. 그래서 고구려 계승이라는 이미지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고려로 고친 다음에 자신이 근거지였던 송악으로, 바로 개성이죠, 현재. 개성으로 나라를 이제 새롭게 변천을 했죠. 그 다음 파트가 바로 민족의 재통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민족의 재통일을 하려면 신라와 후백제를 어떻게든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식이 좀 달라요. 신라 왕실과 호족은 우대하는 거, 이제 구왕실 우대가 되겠죠. 그래서 신라는 고려의 좀 우호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후백제는 무력으로 대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우대와 무력 대립 양면 작전을 통해서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고창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안동전투인데, 참고로 얘기하면 이제 공산전투는 대구죠. 이 대구에서는 그러니까 견훤이 승리를 했지만요, 고창에서는 이제 왕건이 좀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고, 특히 후백제에서는 내분, 요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후백제의 내분, 당시 이제 견훤의 아들이 6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요한 인물들을 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었던 신검, 그다음에 이제 넷째 아들이던 금강,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검이 이제 금강에게 왕위를 좀 뺏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편에는 아버지였던 견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검이 이제 아버지이던 견훤을 금산사 유패를 합니다. 당시 금산사는 김제예요. 그래서 이 김제의 금산사 유패를 하니까 자기가 나라를 세웠는데 아들에게 이렇게 갇히게 되니까 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억울함을 이제 딛고 자신이 세운 나라를 자기가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고려의 규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규순이란 거는 자기 나라 후백제를 버리고
죄송해요. 고려로 간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라 경순왕은 이제 항복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려는 마지막 남은 신검의 후백제를 이제 1, 2천 전투에서 격파하고, 그리고 이제 완산주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서 936년 호상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했던 1, 2천 전투라든가 공산 전투 이런 거는 학생 여러분들이 좀 검색을 하셔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부분은 이제 우리 태조 왕건이 해야 되는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잡혀집니다. 바로 뭐냐면 지방 세력의 도움, 호족이죠. 호족의 도움 받았으므로 호족과 연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호족은 사실 통일신라에서는 좀 밀린 세력이었죠. 바로 정치에 밀린 세력이었는데 이제 호족이 주도해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정치 참여 세력이 확대되었다. 이 부분 1번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 두 번째는 민족의 통합이 되겠죠. 민족의 통합, 민족의 재통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통일의 의의다 라고 하는 거. 또한 여기 영토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영토가 이쪽 지역은 대동강이거든요. 이쪽 지역은 대동강에서 여기는 원산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조가 북진을 하죠. 그러면서 영토선이 넓어지게 됩니다. 요 넓어진 선이 바로 청천강이랑 이쪽 지역은 영흥만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강에서 청천강까지, 원산만에서 영흥만까지 영토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요 개태사를 좀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개태사는 이제 태조 왕건이 후백제 정복 이후에 태평시대를 연다는 뜻이라고 하는 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학생 여러분들은 군대 또는 여학생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에 가시게 된다면 논산훈련소라고 하는 부분을 가시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논산에 가서 볼 게 없나? 하고 혹시나 이제 시간 남을 때 개태사를 가서 태조 왕건이 이제 창건했다라고 하는 것도 수업 때 배웠으니까 한번 가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넘어가서 태조 왕건의 정책을 좀 봐야 하는데, 이 태조 왕건의 정책은 크게 보면 이제 뭐겠습니까? 호족을 어떻게 했다? 연합했다 했죠. 근데 호족을 연합하기도 했지만 사실 호족과는 내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왕권 강화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가 일단 기본이겠죠. 왕권 강화를 하지만 호족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1번 정책을 봅니다. 1번 정책은 북진 정책입니다. 그죠? 북진 정책. 이게 무슨 내용이냐? 바로 거란과는 국교를 끊었습니다. 왜냐면 고구려를 이었다라고 한 발해. 이 고구려 이었다는 거 발해. 그리고 발해가 멸망시키니까 이제 고려가 그거를 계승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과는 이제 국교를 끊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여기에 수도였던 서경을 굉장히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도 북진 정책의 정책 내용입니다. 또한 앞서 수업을 했지만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이어지는 영토선 만들어지는 거지요. 다음 두 번째 정책은 바로 뭐냐면 민생 안정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이제 그 통일신라 말기에 통일신라가 흔들렸던 이유가 바로 세금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이제 거두면서 민심만 잃었는데, 태조 왕건은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백성들의 세금을 줄이고 빈민을 구제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민생 안정 정책이 두 번째고요. 다음 세 번째 정책은 바로 이거겠죠. 호족을 포섭하는 거. 그래서 이 호족 포섭 정책이 바로 이거죠. 혼인 정책, 그리고 요거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제가 방금 줄 거. 성시, 관직, 토지를 내려주는 거. 특히 성시를 내려주는 게 바로 여러분이 수업 때 들었던
사성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사성정책. 네 번째는 과연 뭘까요, 이제? 네 번째. 바로 신하의 도의를 강조한 것. 군신관계 설정. 바로 네 번째는 호족을 견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 안 나오지만 제가 몇 개를 적어 보겠습니다. 호족을 견제하는 거 혹시 이렇게 배웠습니까? 기인제도와 사신관제도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기인제도와 하신관제도. 기인은 인질제도였고요. 하신관제도는 그 지역의 지배 세력을 이제 호족으로 한다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이런 호족 견제 정책도 충분히 있다. 호족 견제하면서 호족에 대한 왕의 군신관계 설정, 그리고 신하의 도리 강조라는 것도 있겠지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정책은 바로 뭐냐면 민족 통합이 되겠죠. 이건 앞서 수업했으니까요. 발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지배 세력의 이제 확장 이런 것도 민족 통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통합이니까 이제 다양한 사상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중국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했다. 요게 어디에 있냐? 바로 요쪽에 있나요? 훈유 10조에서 우리가 배웠죠. 요 부분.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과 사람의 인성이 다르다. 그래서 중국 문화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자주성이라고 이제 연결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이제 상고활동 우리가 수업 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불교 강조, 그 다음에 백성 안정책, 그 다음에 서경 중시 북진 정책이죠. 연등회와 팔간의 개체는 불교 중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선의 풍수사상은 이제 풍수지리 설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는 유교 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이제 왕권의 안정 부분에서 우리가 광종과 성종을 좀 배워야 합니다. 약간 수업이 좀 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끊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광종과 성종 그리고 통치체제의 정비를 한꺼번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